자, 어이구. 자, 보시면은 어저께 우리 이게 툴 중에서 요 쉐이프 라인에 대해서 보았는데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응? 스트로크 패널 있고 굵게 캡이나 이런 것들 다 어저께 배웠죠? 그죠? 자, 위쪽에 보면은 옵션 창에서도 보시면은 얘는 펜 툴 때도 그렇고 라인 때도 그렇고 요 친구들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노 셀렉션 했을 때 필, 즉 면하고 선하고 그대로 되어 있고 스트로크의 굵기가 돼 있어요. 자, 요 두 번째, 첫 번째 있는 항목은 요거는 잠깐 넘어가고 세 번째는 이 친구. 요 친구 볼게요, 이 친구. 네. 자, 요거는 기존에 들어가 있던 브러쉬들이 이렇게 미리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도 요 친구들 썼을 수 있겠는데 얘는요 윈도우에 보면은 이렇게 브러쉬 패널이 있어요. F5키를 활짝되어 있는 거. 자, 이렇게 브러쉬 어디 갔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자, 이 친구는 비유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디 미술 시간 있잖아요. 미술 시간인데 부통 들고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미술하려고 준비해 놓은 붓하고 똑같아요. 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던 것들은 이게 그려지는 붓 스타일에 대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스타일 있죠. 자, 먼저 기본적인 거 베이직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을 그린 거랑 두 번째 요렇게 패더 값이 들어가는 거를 놓고 하는 거랑 내용물이 바뀌어져 버리죠. 그죠? 그려 놓은 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브러쉬를 바꿔줘도 이렇게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밑에 있는 것들도 다 이렇게 이미지, 캘리그라피 이렇게 포토샵처럼 뭔가 흐트러트린 것 같은 이런 형태로도 변형이 가능해요. 물론 요렇게 요렇게 그 청바지 아니면 바지 끝선 이렇게 재봉해 놓은 것처럼 좀 틀려요. 자, 근데 요거밖에 없는데 굳이 얘를 이렇게 갖다 놓은 이유가 참 재미있죠? 어? 베이직밖에 없을 텐데. 자, 요 메뉴는 위쪽에 있는 이거랑도 연동이 되고요. 자, 내용물은 사실은 이거밖에 있지가 않은 거가 아니에요. 말이 이상하게 나왔다. 이거밖에 있지가 않은 게 아니에요. 이중부정을 해버렸네. 자, 좋아요. 자, 보시면은 이건 아까처럼 뭐지 어디 미술 작업할 때 내가 붓하고 붓 스타일을 이렇게 지정해 놓은 건데, 즉 붓을 아직 다 안 꺼내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어떻게? 자, 먼저 여기 햄버거를 눌러보면은 뉴 브러쉬라는 친구가 있어요. 뉴 브러쉬. 찾으셨어요? 얘를 꽉 누르게 되면 새로운 브러쉬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되나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별 하나를 그려볼게요. 별 그리고 요거 면을 이렇게 일단 바꿔줬습니다. 자, 대상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뉴 브러쉬 꽝 눌러주면 캘리그라피 브러쉬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스크래처, 흩들리지 아트, 브라이티트, 뭐 브리스트, 그다음 패턴 브러쉬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그냥 우리 오케이 첫 번째 거 오케이 눌러주면은 요런 거는요 기본 브러쉬를 하나 더 생성해 주는 거예요. 캘리그라픽 브러쉬 되어 있는데 앵글 되고 포인트인데, 자 얘는 붓 사이즈를 기본을 9포인트로 놓은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요러고 OK를 띵 누르게 되면 어때요? 새로운 9번 브러쉬가 이렇게 생성이 된 거예요. 되나요? 그리고 어때? 스트로크에 응? 스트로크 요거 두죠. 자, 요렇게 브러쉬가 새로 여러분들이 생성이 된 거를 요 오브젝트의 스트로크가 9번 브러쉬로 칠한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를 만약에 요런 아까 같은 캘리그라피 브러쉬 스타일로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진 거 보여요? 이런 식으로. 무게식으로 하면 이렇게. 자, 패스라는 선을 그대로 두고
브러쉬를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께가 틀려지게 돼요. 형태도 틀려지게 되고. 자, 새롭게 만든 브러쉬는 만약에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휴지통에 이렇게 버리시면 됩니다. 이때 물어보는 거 뭐냐? 익스펜드 스트로크, 즉 스트로크 선을 확장시키고 요 가냐? 즉 브러쉬로 적용하는 요 라인 모양이 틀리잖아요. 그죠? 얘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얘 자체도 같이 지울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거 붓 없애면서 이 붓의 흔적을 다 같이 없애버리겠다. 리무브 같이 눌러서 보면은 기본 디폴트 값으로 바뀌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갖고 뉴 브러쉬 아니면 딜리트 브러쉬로 해서 여러 가지 뭐 브러쉬 스타일들도 만들 수가 있어. 요거 지금 제가 별 만들어 놨죠. 그죠? 요 별도 브러쉬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별을 이렇게 놓고 얘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지만 뉴 브러쉬에 패턴 등록을 해주면 자 요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각진 모습을 어떻게 할까요? 각진대 시작점 그리고 선 뭐 코너 각진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더 집어넣어 주실 수가 있어. 응? 근데 진짜 기본값으로 놓고 OK를 누르면 자 봅시다. 여기 들어왔죠. 그죠? 요렇게 새롭게 선택한 선을 이렇게 누르면은 선으로 요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 괜찮습니까? 일러스트가 상당히 재미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어떻게 했었던 쌍디 눈썹 스파이럴 얘에다가 지금 만든 이 별 띵 넣어주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간단하죠? 그죠? 응? 글자도 돼요. 글자도. 여러분들 이름도 되고 여러 가지 응용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건 되고 역시나 이 스타일도 이렇게 버려주면 됩니다. 브러쉬 스타일은 딱 이렇게. 자, 그러면 굳이 꼭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만 써야 돼요. 저 디자인 감각이 별로 안 좋은데요. 안 좋은 사람 없어요. 다 하면 늡니다. 자, 그렇지만은 기존에 있었던 것도 알아놓으면 좋겠죠. 여기 마크 보이세요? 이거? 브러쉬 하나 밑에 이런 거 있어. 가끔 패널들 중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얘는 바로 라이브러리 기능이에요. 자, 라이브러리 꽝 누르면 어떻게 돼? 내가 만든 브러쉬, 세이브 브러쉬에서 내 이름으로 지정해 줄 수도 있고 누구한테 선물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러, 그 다음에 아티스팅, 뭐 보더 여러 가지 있죠? 먼저 아로우부터 들어갑시다. 딱 눌렀더니 어떻게 돼요? 이런 화살표 리스트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어떤 거냐면 창고에 아직 내가 사용하지 않은 물감 같은 애들인 거예요. 괜찮아요? 내가 사직 안 가. 그래서 쭉 봤어. 이거 마음에 드는 게 없네. 그래서 또 에러에서 두 번째 거 눌렀더니 두 번째 창이 여기 탭이 또 사실 생기죠. 그죠? 이렇게 계속 만들 수 있는데 와 이거 라이브러리 보니까는 항목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 같아. 응? 근데 얘를 이걸 할 때마다 다 써야 돼요? 아니에요. 자, 얘만 닫아보고 자, 얘는 말 그대로 창고에 등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기 또 라이브러리 표시되어 있고 이렇게 넘기기 표시 있죠. 그죠? 라이브러리 표시에서 이렇게 눌리면 새로운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항목을 개별적으로 불러드리는 상황이 되고 자 요것들은 항목을 넘기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일러스트에 이렇게 많은 선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잖아요? 자, 이 친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냐? 정말 간단해요. 그냥 쿡 눌러주면은 바로 브러쉬에 등록이 됩니다. 즉 내가 창고에 있었던 거나 안 쓴다고 집에 갔던 거 오늘은 얘 가져가야지 그리고 눌러주기만 해도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잖아요? 캘리그라피 같은 것도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 자 GTQ나 GTQI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요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요거 시험 문제에서 어느 브러쉬 쓰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때 이렇게 눌러주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브러쉬 선택해주면은 바로 적용이 돼요. 이렇게. 괜찮아요? 자, 선이 굵어서 되는데 이렇게 가느다랗게 놓을 수도 있고 굵게 해서 이렇게 아주 특이한 모양의 형태로 만들어줘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오픈 라이브러리 그래갖고 요 메뉴 있잖아요. 요 메뉴가 사실은 여기에 오픈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라이브러리 즉 도서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거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오픈을 할 수 있으면 뭐를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장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패턴으로 이쁘게 브러쉬를 만들면은 그 브러쉬를 공유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세이브 브러쉬 에지 라이브러리 그래갖고 라이브러리 채로 저장을 하면은 여러분들 같은 작업하는 친구나 이 친구들한테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되나요? 자, 이 얘기 역으로 하면은요. 구글링이나 이런 데 외국 애들 있잖아요. 덕 중에 최고는 양덕이야. 아세요? 덕 중에 최고는 양덕입니다. 서양 덕후들. 예? 아,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언어가 같아서 그런지 엄청나게 깊이 파요. 야, 구글링만 잘하면은 일러스트 브러쉬 있죠. 검색하면 꽤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여러분 능력이에요. 괜찮아요? 자,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리는데, 자, 요번에 보죠. 자, 요번에는요, 밑에는 이제 점선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점선을. 자, 점선을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점선은 바로 요 스트로크에 있는 요거 대시 라인이라는 친구가 체크박스가 지금 체크가 안 되어 있죠. 그죠? 이 친구를 눌러주면 바로 점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엔 대시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12포인트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일러스트에서 선은요 이렇게 파선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껍게 해줄게. 자, 이렇게 잘 보이죠? 자, 어렸을 때 종이 접기들 좀 했었어요? 오, 잘 했었어? 좋아. 아, 나 여기 되게 싫어. 온라인은 그냥, 저기, 뭐지? 온라인은 내가 요만큼만 출연할게요. 응? 앉아서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 서서 해야지. 자, 파선은, 색종이 접기에서 파선은 뭘 뜻해요? 접어라. 그죠? 좋아. 실선은, 실선은, 잘라진 거. 절단면을 뜻할 때 실선입니다. 자, 그리고 점선은 접으라인데 이 점선은 어디로 접으란 얘기야? 안으로 접으란 얘기죠. 바깥으로 접으라는 어때요? 요렇게 표시만 해놨나? 응? 그거는 저기 이름 없는 데 거. 좀 좋은 데 거 샀으면 점선이요. 틀렸어요. 짧고 길고 짧고 길고 기억나? 내가 좀 살았나? 자, 안쪽으로 접으라는 파선이 있고, 즉, 점선을 길었다, 짧았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거를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쳐봐. 점선에서 12포인트만 줬었죠. 밑에 뭐라고 써 있어? 대시라고 써 있죠. 대시. 맞아요? 첫 번째 대시가 12포인트로 가면은 떨어지는 간격을 이렇게 자동으로 12포인트가 승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포인트 그리고 12포인트 건너뛴 겁니다. 응? 자, 보시면 나는 근데 12포인트 그렸지만은 갭은 좀 짧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갭을 6을 주면 돼요. 이렇게. 짧아졌죠, 그러면. 그죠? 대시 즉 선을 그리는 것과 갭을
떨어뜨리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요 대시나 요거는 계속 나오게 돼요. 자, 두 번째 개시갭, 대시갭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파선에서 점선이 두 개 길었다 짧았자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거는 내가 24로 놓을래. 그러면 대시를 24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2로 그렸다가 6포인트 갭을 주고 24를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24를 띈 겁니다. 있잖아요? 자, 요런, 그러니까 24를 뗐다기보다 이거 6, 저기 뭐 12를 띈 거, 12. 12를 띄고 6 그리고 24. 즉, 얘가 개응, 홀짝, 요게 계속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6포인트를 쓰고 싶다고 6을 또 넣어서 짝수로 만들어줘야 돼. 일정하게 들어갔죠? 자, 요렇게 해서 점선을요, 총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타입으로 선을 그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요렇게 해서 점선을 그릴 수가 있다. 요거는 포토샵에서도 똑같이 있고 또 일러스트 그리고 프리미어 에펙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에펙에서는 모션 그래픽 할 때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스트로크라는 거에서 쭉 그릴 때 점선 같은 걸 그릴 때요. 얘로 대시갭 주는 게 똑같아집니다. 됐습니까? 자, 항목을 이렇게 이거 지우게 되면은 갭이라든지 요거는 이렇게 자동 연산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요 마크가 있어요. 요거 얘는 도대체 뭐냐? 요거는 사각형으로 설명해 줄게요. 자, 앞에 제가 대시 라인을 켜놓은 상태로 끝냈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는 어때요? 앞쪽에서 한 작업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실선으로 그린 게 아니라 대시로 선이 그려졌어요. 자, 봅시다. 요거 처음에 요 앞에 요 두 메뉴는 요거 뭐냐면은요. 자, 이게 봐봐. 사각형의 크기를 바뀌는 것에 따라서 요 모퉁이를 보는 겁니다. 모퉁이. 모서리가 어때요? 모양이 계속 바뀌죠. 그죠? 자동 연산하니까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어. 자, 근데 이거를 나는 내 모퉁이 좀 일정하게 주고 싶은데 이때가 요 두 번째 친구를 딱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퉁이가 일정한 모양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자, 이러면서 안에 내용을 연산해 준 겁니다. 물론 12포인트에서 6포인트 떨어지는 게 사실은 이게 조금씩 오차가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딱 부러지게 나눠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심미적인 것, 즉 이쁘게 보이는 거를 더 강조해 갖고 모서리 구덩이를 그 일정하게 연산하지 말고 요 느낌을 살려서 재배치를 해줘라라고 하는 기능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정렬을 이런 식으로 대시 정렬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껐다 켰다 차이입니다. 껐다 켰다. 이쪽 걸 선택하면은 기준열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자, 앞에 있는 거 그럼 뭐냐? 요 친구 요 대시 있어도 캡, 코너, 얼라인 요 먼트 다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살짝 응용 문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요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뭐 요 사각형 모양을요 점선으로, 즉 동그란 선으로 얘가 점선으로 구현이 됐으면 좋겠어. 어떻게 할까요? 만들어줘 보십시오. 생각할 시간은 3분. 점을 동그랗게 만들 거예요. 동그란 원으로. 어떻게 해요? 응? 일단 갭 있죠, 갭. 캡. 요 캡. 갭이 아니라 캡. 응? 캡을 어떻게? 어, 조금 틀렸어. 자, 얘를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캡 이렇게 뚜껑 맞힌 거에서 이렇게 뚜껑이 따지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시를 0으로 줘버립니다. 캡을 20 정도로 띄워놓으면 자 이렇게. 자,
선은 안 긋고 캡만 이렇게 딱 씌운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자 점으로만 이루어진 이렇게 캡을 띄워주고 대상 선택하고 캡 띄워주고 자 이런 식으로 점점 점선으로 이렇게 완성해 줄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자 의외로 점선 그리는 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캡 뚜껑만 동그랗게 쓰면 정상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 이제 스트로크에 대해서 또 한번 보죠. 요거는 이제 에펙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도 있어서 연관이 있어갖고 보여드릴게요. 먼저 라인을 이렇게 그리는데 자 요것도 그냥 문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나무죠, 나무 위같이 보여요? 자 요거를 나무 밑둥을 요렇게 하나 만들어요. 가능하면 밑에 응? 밑에는 넓고 위에는 좁게 이렇게 구경 완성해 보죠. 요거는 1분, 2분, 1분 어떻게? 잠깐, 응? 2분? 알겠어. 자, 보죠. 자, 어떻게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먼저 밑둥 뭘로? 선택한 도구부터 알려줘 봐봐요. 지금 여러분들 아는 상태에서는 도형으로 했었을까요? 물론 폴리곤 아트 해갖고 어떻게 해요? 클릭해서 뭐 삼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색깔도 미리 그냥 바꿔줘 버리고 자 요거 어떻게 해? 사이즈 이렇게 기다랗게 바꾸면 그렇게 해결이 되죠? 그죠? 근데 요거를 스트로크도 가능해요. 스트로크 어떻게 하냐? 얘를 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에는 컬러를 바꿔주고 굵기를 좀 굵게 줬어요. 됐죠? 진짜로? 어. 내가 요구한 조건하고 틀린데? 자, 이거는 뭐냐면 위쪽에는 가늘고 밑에 쪽은 넓게 달라 그랬습니다.
대치라는 항목 밑에 보면요. 요렇게 allow heads라는 친구가 나타나실 거예요. 자, 요거는 안 보이시는 분들은 바로 스트로크. 요 위아래 승강기 같은 메뉴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최대 넓은 걸로 펼쳐졌을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옵션 값을 최대한 켜본 거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에러 헤드스를 뭐는요. 요거는 바로 화살표 만드는 거예요. 화살표. 화살표. 모양 이렇게 들어가죠. 자, 뒤에 거는 화살표 꼬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물론 화살표를 양방향으로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응? 자, 요거는 그냥 화살표나 간단한 거 괜히 뭐 이렇게 가리키는 거 만들 때요 고생하지 말라는 의미야 이거. 그죠? 미리 등록되어 있는 것만 잘 써먹어도 화살표 길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거 스케일이라 그래갖고 요거는 요 헤드의 크기 요렇게 요거를 조정할 수가 있는 거고. 자, 밑에 있는 얼라인 같은 경우 뭐냐면 정렬한 거는 처음에 내가 그린 포인트 기준으로 어때요? 딱 맞춰져 있죠. 그죠? 요거는 기준 외에 벗어나갔고, 자, 몸통만 내가 만든 기준으로 하고, 그 붙이는 거는 화면 바깥으로 나가도 된다라는 때 요 메뉴를 쓴 겁니다. 괜찮아요? 자, 언로 헤드는 다시 none으로 바꿔서 두고, 자, 위아래 뾰족한 거 만든다 그랬었는데 요거는 좀 굵게 해야 돼. 그래야지 보여서. 자, 바로 밑에 있는 요 프로필입니다. 프로필. 프로필 기본은 유니폼으로 되어 있죠. 자, 딱 보면 어때요, 여기? 와이드 프로필, 그리고 와이드 프로필 2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그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선이 처음에는 가늘어지고 중간은 넓고 또 가늘어지고 하는 곡선 형태로 바뀌어지게 됐죠? 그죠? 요거. 요렇게 해서 여기 밑에 보면 네 번째 보면 삼각형 있습니다. 얘로 위아래를 이렇게 찝어준 거야. 자, 그게 바로 요 두 번째에서 요 프로필. 얘랑 이 메뉴에 같은 거예요. 자, 이거는 역시 컨트롤 Y 눌러서 엑스레이 투과한 걸로 보게 되면 어때요? 삼각형 모양 면이 아니죠. 즉 스트로크를 앞에는 좁고 뒤에는 넓게 보여줘라 라고 하는 일러스트가 연산이 돼서 이렇게 구현이 된 듯이 된 겁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이제 선 그리기 빠이빠이. 자, 어저께 다운받아놓은 두 번 도형 로봇을 불러봅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보셨어요? 여기 요렇게 드로잉과 가이드 두 개가 있죠? 각자 레이어에 가이드는 이미지라고 해갖고 이미지가 하나 올라가져 있는 거고 드로잉에는 요렇게 많은 서브 레이어들이 들어와 있어요. 맞습니까? 자, 우리는 그냥 이거 잠가버리고 핀 레이어 하나 뚫어줄게, 새로. 자, 자, 요거부터 뭘 하냐? 남은 10분 동안, 에? 이 기존 연습해보는 거, 요거 뭐야? 면을요, 가능하면 다른 색깔로 만들어져 갖고요. 다른 색깔로 만들어서 요거, 점선에 있는 거, 로봇 요거 다 구현 한번 해보세요. 자, 정리하는 거, 온라인 기능하고 그룹핑하고 다 복습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기능을 확인한 거예요. 자, 제가 밑에 있는 이 두 개 레이어를 잠궈 달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 이걸 그냥 켜놓고 하면 얘가 막 움직일 때가 있어서 그래요. 자,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각형, 얘는 어떻게 돼? 그냥 그저 사각형 쭉 그리고 뭐 해주면 돼요? 응? 그죠? 요 끝에 거, 예. 라운드고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죠? 사이즈만 맞추는 거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자, 근데 나는 성격상 얘를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맞춰서 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건 어떻게 주냐? 자, 뷰에 보면은 여기 뷰에 보면은요. 컨트롤 R 눌러갖고 그리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드. 룰러스. 괜찮아요? 룰러 줄자입니다. 밑에서 4번째 쇼 룰러스 그래서 컨트롤 R이라는 친구로 되어 있고요. 이 친구는 포토샵하고도 똑같아요. 단축키가. 자, 컨트롤 R 눌러주면 여기 위에 이렇게 줄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줄자가. 이 친구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랑 똑같은 팁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 줄자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잖아요. 줄자를 가리키고 그러면 이렇게 단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왔어요? 자, 요 단위를 그냥 픽셀로 이렇게 바꿔주면 픽셀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뷰에 여기 밑에 4분의 3 지점에 룰러스라고 있어요. 룰러스. 이 친구. 자, 그리고 요 룰러는 가이드. 이 친구 가이드라는 친구랑 짝을 이루어요. 요거 방식은 포토샵하고 똑같아. 포토샵에서 아직 안 했죠? 했어요? 그죠? 땡기는 거. 잘 됐어. 똑같아. 얘도 땡겨. 요렇게. 맞춰서 땡길 수 있습니다. 스냅 기능이 있어서 딱 붙는데요.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차이점. 무슨 차이점? 일러스트는 한 번 땡기면은 다시 움직일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땡겼더니 안 움직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일러스트에서는요, 이 가이드 선을요,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을 해요. 포토샵하고 유일하게 틀린 차이점인 거. 즉, 포토샵은 그냥 요 작업하는 거 도움은 서포트적으로 것만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일러스트는 이거 자체도 얘 자체도요. 오브젝트로 인식해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도형을 그리고 요 가이드선과 이 두 개를 같이 넣으면은 얼라인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얼라인이 이렇게 적용이 돼 버려요. 짝지가 돼. 자, 보면은요. 여기 서브 레이어에서 이렇게 가이드 그래갖고 항목이 하나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 더 만들어 볼까? 또 생겼죠? 이런 식이요. 자, 하나 만든 거 친구 근데 안 움직여. 응? 움직이네 내 거. 자, 거짓말쟁이가 됐어. 자, 이 이유는 즉슨 뭐냐면 얘는 이렇게 선택을 해갖고 딜리트 눌러도 지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쇼 가이드 위쪽에 요 가이드 선을 보면은 하이드 가이드 컨트롤 세미콜론 세미콜론과 락 가이드 요거는 포토샵하고 똑같아요. 그리드 선을 락을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라인을 그려놔주고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 오브젝트 딱 스냅 기능을 갖고 이런 식으로 마치듯이 구현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 얘는 락도 걸어줄 수 있고 뷰에서 가이드는 여기 클리어 가이드 눌러주면요. 모든 가이드선을 한꺼번에 다 없애주실 수도 있어요. 자,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도형은 폴리곤 아트 자 들어간 거 삼각형이니까는 이런 식으로 두고 자, 요렇게 위쪽에다가 이거 대상 선택하고 면이 없어서 이렇게 얹어주면은 되죠. 이렇게 작게 그린 건 다시 그려줘야 돼요? 아니죠. 우리가 다이렉트 셀렉트에서 이 좌표값을 이렇게 이동하셔서 이렇게 옮겨주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마커의 좌표값만 내가 옮겨줄 수 있으면 일러스트에서 무서운 게 없어요. 괜찮습니까?
자, 요렇게 들어가고. 자, 이제 요거 봅시다. 예. 자, 이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얘는 더 쉬워. 자, 먼저 위에는 탑부터 그려보죠. 원.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원 여기 가운데 여기서부터 그릴 수도 있어. 어떻게? 클리크치. 알트하고 시프트 키 누르면 이렇게 커지듯이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폴리건 툴. 자, 삼각형 그렸습니다. 삼각형 된 걸로. 자, 높이를 맞추든지 끝을 맞추든지 상관이 없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좌표값 마커만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면 돼. 자, 근데 일러스트 작업할 때 팁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면이 자꾸 밑에 선을 가리죠. 그래서 제대로 그리는지 안 그리는지 모르고 있어.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면 좋을까요? 오퍼시티로? 오퍼시티도 방법이야. 자, 불투명도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요거 방법. 근데 요 방법도 좋지만은 요거는 응용도 되게 좋아. 응? 자, 요거는요. 요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면 말고 선으로 놓고 작업하면. 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면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수 있어요. 자, 렉탱글 툴도 요렇게.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추가해서 넣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Alt 키 눌러서 쭉 당겨주고 요 마커만 이동시켜줘도 되고 아니면 트랜스폼으로 완성시켜줘도 돼. 그죠? 다 한 다음에 어떻게? 색깔을 띡 바꿔버리면 완성됐어요.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로봇 이제 만들어 봅시다. 이 친구를 그룹 젖어 갖고 하나를 더 복사했어. 이유는 그냥 좀 쉽게 가려고. 다른 이유 없어. 자, 그룹 되어 있는 것도 어때요? 면하고 선하고 바꾸니까 선으로만 바뀌어져 보이죠? 그죠? 요거 맞춰서 요렇게 해주면 돼. 어때요? 간단하죠? 그죠? 귀 있는 부분 해봅시다. 귀. 얘는 어떻게 주면 돼요? Alt 키 눌러서 복사하고 90도로 제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맞췄더니 뭐가 하나가 틀려요? 사각형이 얘가 하나가 지금 더 있죠, 우리 거는. 그죠? 귀 쪽에는 요게 하나가 더 없어요. 맞아요? 얘를 제거해 줘야 돼. 그럼 어떻게 주면 돼요? 요 그룹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때 대상물을 정확하게 알면은 선택해서 얘만 휴지통에 버려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근데 다르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 있어. 뭐냐면 요 그룹돼 있는 거예요, 그룹. 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요, 그룹돼 있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뭉쳐 있는 것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다른 그룹으로 된 것들이 혼재돼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 특정한 그룹만 내가 뭔가 편집을 하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바로 여기 보시면요. 엔터 아이솔레이트 모드라고 있어요. 아이솔레이션 모드. 자, 아이솔레이션은요. 바로 격리라는 뜻이에요. 격리. 자, 격리를 얘를 딱 누르시면 이렇게 나머지 부분이 하얘지고 얘만 딱 격리가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위쪽에서 보시면 여기 탐색기처럼요. 이렇게 그룹 레이어 3의 그룹의 렉탱글이다라고 하는 요 탐색의 경로가 이렇게 보여요. 맞죠? 그죠? 자, 요것처럼 요거 기억해주고 얘 격리 모드를 빠져나가는 건 그냥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해줘도 돼요. 어? 자, 그리고 격리 모드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룹 젖어 있는 걸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탐색기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듯이 들어가게 돼요. 괜찮아요? 여기 보면은 레이어가 아이솔레이션 모드라 그래갖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격리 모드에 있는 내용만 보여주고 있어요. 맞죠? 맞죠? 레이어 1, 2에 잠가놓은 친구들은 안 보여지고 있어. 자, 이 친구들을 다시 대감기를 해서 나가면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고 따닥 누르면 그룹 내에 들어간 친구들은 이렇게 지워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음. 자,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친구 이제 볼게요. 요 가운데 친구도 만들어줘야 돼. 어떻게 만들어요? 사각형을 요렇게 마커로 내가 직접 제어할 수 있으니까 뭐 이제 걱정 없어. 이렇게 놓고 코너 위주 이렇게 만들어주면 정확하게 들어갔죠. 자, 원도 똑같이 될 수가 있어. 사이드서부터 이렇게 시프트 눌러서 맞춰준 다음에 위치 잡아줬습니다. 괜찮죠? 자, 눈탱이 똑같이 맞춰주려고 이거 어떻게 해요? 알트? 알트로 복사해도 되는데 알트로 하게 되면 위치 또 잡고 얼라인 해야 되잖아요. 얼라인을 줄이는 방법은 컨트롤 C, 컨트롤 F 누르면 그 위에 그대로 떴죠. 그죠? 알트 키 누르고 이때 이렇게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중심점이 딱 맞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 상태로 이제 알트 키 눌러서 복제해주면 되죠. 응? 괜찮아요? 자, 이제부터 가봐. 여기서부터. 오른쪽 이거 어떻게 메꿔주면 좋아요? 얘를 Alt 키 눌러서 뒤집어줘도 되고 아니면 내가 중심점을 이렇게 맞춰줬었어.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대상을 선택하고 그치? 도구인 좌우 안정 여기 리플렉트 툴 꽝 Alt 키로 중심점 Alt 키 누르고 중심점 이쪽으로 옮겨주면서 어떻게 버티칼 반전으로 카피 이런 식으로도 완성해 줄 수가 있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 Alt 키를 눌러서 복제해 갖고 회전시켜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기본 베이스 여러분들 어떻게 응용하는 건지 편하게 가시면 돼요. 맞아요? 밑에 있는 몸통하고 요 기능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봅시다. 얘는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죠. 얘는 라인으로만 되어 있어. 요거 흰색으로 다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주면 돼?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흰색으로만 눌러주면 되죠. 근데 그거 말고 포토샵에서도 여러분들 했었을 거야. 이런 기능도 있어요. 어떻게? 얘를 선택을 하고 일러스트도 이렇게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스포이드를 눌러서 흰색을 쪽 빨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같은 색상이 들어갔죠. 자, 여기 봐봐. 눈두덩이 여기는 어떻게 주면 돼? 자, 얘는 레이어 개념으로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뚫어줘도 되지만 바탕 색깔이 나타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스포이드로 바탕만 찝어주면 돼. 자, 이렇게 골격을 만들고 후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면이 돼 있어. 직접적으로 뚫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겹쳐 놓은 거 어저께 우리 햄버거 얘기했잖아요. 햄버거 빵이 보인 것처럼 겹쳐서 보였던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결과 우선주의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응? 자, 팔 하나 또 다시 똑같이 해보죠. 여기서 또 다른 거 보여줄게. 자, 원형 여기 있는 것도 복사 씁시다. 아, 귀찮아. 자, 복사해 갖고 왔어요. 복사해 갖고 왔고 바깥쪽 거 이 친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요 면은 넌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선은 스트로크로 이렇게 흰색 스트로크로 바꿔줬어요. 자, 그리고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줬습니다. 일단 그리고 하나 맞췄어요. 이렇게. 됐죠? 밑에 거도 여기 있기 때문에 얘도 또 하나 더 Alt 키 눌러서 이렇게 복사해서 Shift 키 눌러갖고 이렇게 줄여져 봤어요. 잘 들어가네요. 사각형도 추가해줘 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봐봐. 여기까지 이제 시간 줄게요. 여기 잘 봐봐요. 여러분들 스포이드에서 지금 이렇게 해봤는데 스포이드 누르게 되면은 뭐 여기 줄자 있는데 줄자는 넘어가고 자, 요 스포이드 툴은요 포토샵하고 틀리게 조금 더 막강한 기능이 있어요. 보통은 봐봐 대상을 선택을 하고 도구인 스포이드를 선택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겟인 컬러를 쪽 빨아들이면 이렇게 적용이 되셔서 맞아요? 근데 이거를 순서를 좀 어그러뜨려서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스포이드로 도구로 먼저 대상 도구 값을 쪽 빨아냈어요. 빨아냈어요? 그러면은 컬러 피커 면하고 스트로크가 해당 색깔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맞죠? 만약에 요 오렌지 이 친구가 내가 스트로크를 이렇게 같이 줬어요. 응? 검정색으로. 그리고 너무 라운드게 뾰족 튀어나온 거 이거 보기 싫어서 얘를 이렇게 라운드게 요게 아니라 요 코너 엣지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줬어. 얘가 가리고 있네. 요거 어떻게 그려주면 돼? 그룹 격리 모드 들어가서 아니면은 그룹에서 순서만 레이어 순서만 바꿔주면은 다른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돼요. 격리 모드 이제 빠져나오고. 자, 봐봐요. 스포이드로 흰색을 찍으면은 흰색 선이 없고 면 색깔이 흰색인 게 뽑혀지고 이 친구를 넣으면 어때요? 노란색에 스트로크 들어가 있는 친구를 선택이 되죠. 자, 이거를 스포이드를요. 역으로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포이드 색깔을 추출해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스포이드 써봤죠? 쭉 누르면 어때요? 스포이드에 물감이 쭉 따라오죠? 그리고 어떻게 옮겨 놓을 때 딱 놓쳐. 포토샵에서는 쭉 빨아들이는 것밖에 못해. 예? 근데 일러스트에서는 놓는 것까지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얘를 쭉 빨아들였어. 그리고 반대되는 기능의 보조키가 있습니다. 어떤 거? 그치, Alt를 누르게 되면 스포이드가 어때요? 반대로 제껴지면서 마우스 아이콘이 어때? 액체가 담겨 있는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때 대상을 선택해서 꽉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적용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자, 포토샵하고 틀린 거 유일하게. 자, 요렇게. 요거 뒤로 보내야지. 그럼 이렇게 뒤로 보내갖고 얘를 한 그룹으로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일러스트는요 이렇게 그룹 진짜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자, 이거 Alt키 눌러서 이렇게 복사해주면 되고, 자, 이제 면에 색깔 내는 거 뭐 있으니까 무서운 게 없죠? 그죠? 여러분들 요 구멍 뚫리듯이 연출하는 거 이제 일도 아니에요. 맞아요? 복사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본색으로, 즉 여기 바탕 색깔로 빼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노란색이 지금 다 들어와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줘야 돼? 따닥 눌러서 격리 모드 들어가서 요 두 개의 컬러 시프트로 잡아주고 스포이드로 얘를 쭉 빨아주면 선이 없으니까 선 없는 것까지 돼서 이렇게 격리 모드에서 결과 화면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자, 격리 모드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복제했어.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또 가도 돼? 아니면 뭐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아니야, 싫어 내가. 자, 이제 로봇 도형 헤어져 봅시다. 바이바이. 자, 오늘 이거 6번까지 다 하면 끝날 거예요. 자, 오픈. 자, 요번에 펜툴 라비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자, 봅시다. 나비 그래 두고 요 꽃 얘를 잠가줘. 가능하면. 안 잠가줘도 되는데 그냥 두죠. 자, 나비 있고 나비 여기 위에 어때요? 나비랑 꽃이랑 잠가주고 빈리에 아까처럼 만들어줘 보죠. 됐습니까? 자, 요거 점선이죠. 점선은 뭐 하라고 제가 해놓은 걸까요? 그죠? 따라 그려보라 그런 겁니다. 뭘로? 브러쉬 툴. 여기 페인트 브러쉬라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다각형 오른쪽에 바로 요 브러쉬 갖고 할 거예요. 요 브러쉬. 자, 요거는요. 잘 봐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 여기 컬러에서 이 필은 넌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선은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컬러라고 두께는 자 대괄호 배우셨죠? 브러쉬 사이즈 변형시키는 요 대괄호를 활용해서 요거 그려봅시다. 잘 안 그려져. 망했어. 자, 다 그리셨어요? 자, 상황하십니까? 자, 잘 그려졌어요? 마음에 안 들죠? 잠깐 옆으로 나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마크가 있어요. 바로 높은 음자리표. 잘 그린 것 같지 않아요? 훌륭하죠? 금손이 된 것 같죠? 자, 여러분들 점심 먹은 게 안 좋았던 건 아니죠? 그죠? 분위기가 축 처져 있는 것 같아. 자, 제가 도형 툴 같은 거 했을 때요. 도형 툴 같은 거 화면을 클릭하든지 아니면 또 뭘? 메뉴를 클릭하든지 하면은 새로운 옵션 창이 나타나는 메뉴들이 있다 그랬죠. 도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화면을 클릭하면 수치를 입력하는 옵션 창이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요. 화면을 누르면 그려지게 되고요. 메뉴를 따닥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브러쉬, 그러니까 페인트 브러쉬 툴 옵션 툴가 나와요. 있어요? 자, 필더스트 정밀도입니다. 정밀도. 필터 정확하게 스무스 부드럽게. 자, 일단 아큐레이트 이쪽으로 누르고 OK를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높은 음자리표 한번 그려보고. 괜찮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우스가 지나간 궤적으로 다 그려졌죠? 쭈글쭈글했던 거. 자, 두 번째 따당 눌러서 요번에 스무스로 끝까지 올리고 한번 그려보세요. 어때요? 갑자기 내 손이 금손이 됐죠? 여러분들 손을 내가 금손으로 만들어줬어요. 500원씩 붙여. 자,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세히 보세요. 자, 보십시다. 다이렉트 셀렉트로 눌러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렸던 마커를요. 그 브러쉬가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마커를 생성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생성하는 감도를 조절했던 겁니다. 괜찮아요? 좋아. 여기 있는 브러쉬에서 여기 있는 필드 요 감도 자, 요 친구 요 정확도를 스무스하게 좀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니까는 요 두 번째 마커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죠. 그죠? 요렇게 되고 밑에 정밀도를 확 올려버리면은 요렇게 내가 마우스 붙이는 거대로 정확하게 갈 수가 있어요.
자, 그거가 중간 지점으로 되어 있었던 게 기본값입니다. 응? 자, 옵션에서 뭐 PLU 브러쉬 스트로크 킵 셀렉트 에디터 요거는 그냥 그런 같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우리가 주로 쓰는 거 메뉴들은 요 정밀도 정도만 수정해서 써요. 응? 괜찮아요? 자, 값을 모르겠다 그러면 리셋 시키면은 그대로 되고 킵 셀렉션 이런 거 켜놓으면은 요 정밀도 값을 여러분들이 미리 바꿔놓은 것들을 계속 유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응? 자, 뭐 요거는 요 뭐 픽셀 요 그 간격 거리 간의 내 그 부드럽게 하는 간격을 인위적으로 내가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응? 더 간단하게 들어갔죠? 자, 요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요 브러쉬는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브러쉬 어렵지 않으시죠?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지워볼게, 잠깐. 요거 지우고, 자, 먼저 면에 있는, 아니, 필에 있는, 여기, 필을 빨강색으로 놔주시고요. 선을, 스트로크를,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컬러, 즉, 필과 선을 다르게 분류를 좀 해주세요. 틀리게끔. 필과 선을 다르게 바꿔주세요. 색깔만 구별해줘, 색깔만. 자, 가보겠습니다. 브러쉬로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높은 음자리표 하나 더 할 거예요. 무슨 색깔로 높은 음자리가 그려졌어요? 그죠? 선에 있는 요 노란색을 따라갖고 스트로크가 생성이 됐죠? 그죠? 그리고 얘는 어때요? 스트로크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죠? 자, 다시 이 선택 풀어주고 면 색깔을 또 딸이 채우고 아까처럼 채워주고 요번에는 요 브러쉬를 꽉 누르면 두 번째 메뉴가 나옵니다. 블러 브러쉬 툴이라는 친구가 또 나와요. 맞아요? 꽉 누르면 얘는요. 일단 아까 있는 요 페인트 브러쉬는 굵기를 요 스트로크 굵기로 조절을 해요. 어? 괜찮아요? 대괄호를 누르면 이렇게 포인트가 바뀌어지면서 굵기가 굵어집니다. 맞습니까? 줄이면 1포인트, 뭐 이렇게 1포인트로 줄이잖아. 그럼 이렇게 돼. 괜찮아요? 자, 1포인트 누르면 자, 봐봐. 지금 페인트 브러쉬, 블록 브러쉬 가기 전에 페인트 브러쉬 노칭해서 얘기할게요. 자, 스트로크 굵기를 1로 놨는데 여기 보세요. 브러쉬 요거 마우스 포인트는 어때요? 대괄호로 누르면 자꾸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최초에 꺼낸 요 브러쉬의 사이즈가 지정이 돼 있어. 그걸로 브러쉬 굵기, 크기, 사이즈를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려지는 브러쉬의 사이즈를 바꾸고 있는 건데요. 요거는 스트로크 선의 굵기랑은 다른 이야기가 돼요. 이해가 했어요? 내가 이 정도 사이즈의 굵기를 1포인트로 생각해서 그렸다. 그러면 얘가 1포인트로 인식이 된 거야. 괜찮아요? 그리고 얘를 2포인트 눌렸다. 그럼 어떻게 돼? 굵기가 2배가 됩니다. 최초의 붓으로 그린 거가 1포인트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요거는 최초에 그린 게 만약에 내가 그리기 전에 얘를 2포인트로 아니 5포인트로 해놔서 5포인트. 스트로크를 5포인트다. 그리고 브러쉬가 이만한 걸로 응? 자 이렇게 줄여서 얘는 이렇게 굵기를 그렸어요. 얘는 스트로크가 몇? 5포인트째로 굵어진 거랑 똑같아요. 1포인트를 줄이면 이렇게 가느다란 친구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브러쉬에 있는 이 사이즈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쫓아가기는 하지만은요.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랑 스트로크 사이즈랑은 상관계가 원래 관계를 맺기 전에는
별개로 인식을 하게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거 1포인트, 얘를 1포인트를 쓸 거야 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굵게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요거 굵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 얘가 이 굵기가 1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좋아요. 자, 이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고. 자, 요번에는 요거는 브러쉬로 그린 거 냅뒀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실패했던 요 블러 브러쉬로 가볼게요. 블러 브러쉬 2는 물방울이란 뜻이에요. 자, 얘도 똑같이 어때요? 선택이 돼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선택이 돼 있어서 그래. 선택 풀어주고. 자, 블러 브러쉬도 이렇게 똑같이 굵게나 가늘게 만들어질 수 있죠. 그죠? 그죠? 자, 요걸로 높은 음자리표를 하기 전에 면 색깔 잠깐 바꿔놔 보겠습니다. 빨강색 계통으로 바꿨어요. 저는. 빨강색과 스트로크는 똑같이 노란색으로. 자, 이러고 높은 음자리표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요거 지금 또 버전업이 돼버렸네. 자, 높은 음자리표 그려졌어요? 자, 근데 봐봐봐. 뭐가 틀려요? 오른쪽에 있는 애야, 왼쪽에 있는 애 차이는 뭡니까? 오른쪽에 있는 애는 페인트 브러쉬고 왼쪽에 있는 애는 블럭 브러쉬예요. 물방울 브러쉬. 차이점은 포인트가 밖에 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은요. 자, 요거 뷰에 있는 여기 아웃라인 상태로 딱 들어가서 볼게. 이러면 어떻게 보여? 얘는 면. 이해가요? 블럭 브러쉬는 뒤에 들어온 기능인데 분명히 선으로 내가 그렸죠. 그죠? 면 컬러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면 컬러 적용도 안 되고 어떻게 돼? 선으로 그렸던 것 자체를 면으로 바꿔버려요. 그냥. 괜찮습니까? 자, 요렇게 면으로 바꿔준 아주 훌륭한 기능으로 들어가 있어. 괜찮아요? 자, 블록 브러쉬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어때요? 필더스 정밀도 그리고 스무스하게 필더스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친구는 뭐냐면 디폴트 브러쉬 옵션. 그래서 기존에 있는 브러쉬의 사이즈를 내가 마음대로 여기서 조절해 낼 수 있는 거야. 라운드 값도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블럭 브러쉬니까 면 자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내 사인. 자, 블럭 브러쉬하고 면을 이렇게 되어 있다. 괜찮습니까? 자, 요거는요 사실은 페인트하고 이레이저 지우개 툴 같은 경우는요 일라트 입장에서 되게 생소한 친구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마커를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좌표값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 원래. 근데 지우개 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괄호로 이렇게 컸다 썼다 해갖고 크기를 변형시켜 줄 수 있지만은요 얘는 지운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근데 일러스트 입장에서 지운 게 아니라 새로운 마커를 어떻게 해요? 생성한 겁니다. 어? 얘 입장에서는 되게 복잡해지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사각형에서 포토샵에서는 그 해당 구역의 색상값만 날려버리면 괜찮은데 얘는 새로운 마커를 이렇게 추가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우리가 사용자 입장과 일러스트 입장은 좀 틀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가 요 친구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막 움직여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변형도 되고 원재료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한번 보죠. 먼저 어저께 요 사이즈로 시저 툴과 나이프 툴 설명하면서 닫힌 패스와 열린 패스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선하고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알려야 되는데 자, 여기 동그라미의 짝대기 쉐이프 툴 있죠? 요거는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쉐이프 툴은 잠깐 생략할게요. 요거 뒤로 조금 미루겠습니다. 두 번째는 펜슬 툴이에요. N. 펜슬 툴은 뭐냐? 자, 어때요? 그냥
높은 음절표 또 그려졌죠. 그죠? 얘는 진짜로 말 그대로 요 스트로크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때요? 붉어진 채로 그려졌죠? 블러 브러쉬 같은 경우는 붓을 꺼내 갖고 와서 쓴 그 붓 사이즈 걔가 1포인트 즉 기준열이래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요 펜툴은 그냥 내가 그리는 요 스트로크 사이즈가 바로 기준점이 됩니다. 굵기가. 필드에서 충실감은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있잖아요? 역시 금손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 자, 근데 이 기능이 몰라도 얘는 또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밑에 스무스 툴이라고 있죠. 스무스 툴. 여러분들 요거 요렇게 해도 돼. 요 메뉴 쭉 꺼내면 요 5개 있는데 여기 끝에 여기 빨리 그 플레이 표시 있죠. 얘를 꽉 누르면 요 숨어 있는 메뉴가 이렇게 분리돼서 나타나요.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있는 게 펜슬 툴, 세 번째 있는 게 스무스 툴이에요. 스무스 툴. 연필이 이렇게 비비비비비 꼬여 있는 거 같죠? 어? 꼭 스크류바, 아니 스크류로 뭐 이렇게 나사목 같이도 생겼잖아요. 자, 얘를 눌러주면요, 마우스가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바뀌어요. 브러쉬인가 보다. 대가로. 아무리 눌러도 반응을 안 해요. 괜찮아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반응하냐? 바로 요 사이즈밖에 안 돼. 아무리 크기를 줄여도. 그리고 얘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요 패스를 그린 친구를 이렇게 문대하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곡선이 좀 부드러워지는 거 보여요? 응? 이런 거 설명할 때는 너무 잘 그려. 응? 자, 정밀도를 확 올려갖고 높은 음자리표 그려볼게요. 난리 났죠? 그죠? 자, 스무스 툴로 이제 싹 문대줘 볼게. 어때요? 금손되고 있죠? 자, 요렇게 후보정을 해주는 기능이야, 얘가. 요렇게. 괜찮아요? 곡선을 계속 마커점을 이렇게 부드러면서 앞뒤 거를 계산해 갖고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즉, 요 스무스 툴하고 펜슬 툴하고 결합해서 아까 페인트 브러쉬가 완성이 된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밑에 있는 두 번째, 네 번째 있는 이 툴, 요거 패스 이레이저 툴. 요 친구는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이레이저예요. 분명히 여기도 지우개 툴 있고 시저 툴도 있고 나이프도 있는데 얘는 도대체 뭐냐? 얘는 그냥 여기 딱 지우면 이렇게 넓게 지우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해당 구간이 이런 식으로 시저 툴의 확장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저 툴은 그 영역을 똑 자른다. 자르는 개념 얘는 그냥 패스로 지워버리는 개념. 자, 지우는 거 어떻게까지 지울 수가 있냐? 이렇게도 지워줄 수 있어. 돼요? 대상 선택하고 지우고 지우고. 어떻습니까? 말은 지워졌지만은요. 요거는 제가 몇 토막을 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의 레이어에 들어와 있는 건데 벌써 몇 토막 났어? 하나, 둘, 셋, 네 토막 났죠? 그죠? 요런 식으로 지워버리는 거. 시저랑 좀 틀리죠? 가위랑 지우개 틀이랑 틀려. 지우개 틀이하고는 조금 지우개 틀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모습인 거죠. 이렇게 해서 꽝 지우면 이렇게 지운 거예요. 자, 원래 이게 있었던 옛날 기능입니다. 옛날 기능. 대상을 선택을 하고 도구값에 도구값을 적용해 주지 이렇게 된다. 괜찮아요? 자, 이렇게 들어갔고 자, 마지막에 있는 이 조인 툴은요. 얘도 조금 미룰까? 오늘 할까? 요건 좀 미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뒤에 다른 기능을 하나를 알고 얘를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그 앞에 있는 얘를 가르쳐 줄게요. 쉐이프 툴. 요거는 원래 제가 마지막 정도에 가르쳐 주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수업
열이가 너무 높아서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얘를 누르면요. 얘는 뭐 하냐면은 얘는 도형 틀의 궁극적인 형태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자, 나 사각형 필요하다. 어때요? 훌륭하죠? 동그라미 필요하다. 삼각형 필요하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형을 직관적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아무 저기 그 속성값을 최소화시켜서 응? 두께 두껍고 면 칼라는 뭐 이렇게 빨간색 주십시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렇게도 들어가게 돼요. 괜찮아요? 좋아요. 요 쉐이프 툴 되게 마음에 들죠? 그죠? 근데 의외로 활용력이 떨어져. 왜 그럴까? 도형 툴로 그리는 게 정신건강에도 왜냐면 센터 맞추거나 어디 정렬하잖아요. 일러스트는 정확한 수치로 만들어 갖고 작업하는 경향이 많아서 모르겠어. 이게 나도 이게 의외로 편할 것 같았었는데 안 되더라고. 나를 제일 힘들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각형이 안 돼. 아, 안 돼. 별. 응? 아예 무시당했어. 네. 얘가 이해하는 도형의 각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다각형은 어때요? 다각형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물론 바꿔주면 됩니다. 여러 가지 편한 것들도 있지만 이상하게 정이 안 가는 기능이에요. 이상하게 적응이 잘 안 돼. 자, 여기까지 들어가고 자, 요 나비에서 요거 나비 다시 그려져 보시고요. 가능하면 이쁘게 한번 그려줘 봅시다. 이제 스무스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면을 선택하건 선을 선택하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특징은 뭐로 할 건지만 잘 정해주면 됩니다. 자, 저는 금선으로 바꿔주고 스무스 있는 대로 올려주고 싹 점선 따라서 그렸어요. 어때? 겁나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사실은 아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툴이 발전하면서 내 실력이 이만큼 발전한 걸로 착각하는 큰 일이 여기 벌어진 거야. 그죠? 나 그림 잘 그린 것 같아, 되게. 이렇게. 뒤에 보정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비의 자물쇠를 풀어주고 나비를 여기 안에 이 친구 봐봐봐. 요 몸통. 하나의 오브젝트로 들어갔죠? 그죠? 면이 색깔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꽉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색상감 넣어줄 수 있죠? 그죠? 자, 요거를 자 봅시다. 몸통하고 날개가 그룹이 따로따로 있어요. 맞아요? 레이어가 틀리죠? 얘를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배경은 빼고 어? 요 나비 클리핑 그룹에 클리핑 패션 뭐 되어 있는데 요 친구 몸통과 나비 얘를 다 선택해 줄 수가 있어. 그죠? 자, 여기서 얘네들 레이어가 틀린 두 개를 다 선택했는데 얘네들 그룹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룹을 만들게 되면 합쳐진다. 조금 비슷해. 자, 그룹 컨트롤 G로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번 레이어 있던 게 제일 위에서부터 우리 레이어 특성은 위에서부터 내려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레이어 하나로 다 그룹핑화가 들어갔죠.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요 나비만 이렇게 꽃에다가 옮겨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크기도 줄이고 각도도 이렇게 바뀌어서 꽃을 찾아 나비 이렇게 디자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룹핑하고 요 툴까지 배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잠깐 돌아와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일러스트는 또 일어서서 얘기지. 되게 얌전한 사람입니다.
뜨거워요? 마이크에서 짜릿짜릿하네. 자, 일러스트는요 선하고 면으로 이루어진 기능 그 프로그램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선하고 면을 제어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다 극복하는데 그 중에 가장 꽃인 기능이에요. 가장 꽃, 가장 돋보이는 기능, 일러스트를 대표하는 기능 바로 펜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비 수업 좀 하셨죠? 예비 수업 안 하신 분? 있었어. 근데 예비 수업 뭐 했어요? 예비 때 영석 선생님하고 했었죠. 영석 선생님하고 뭐 했어요?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다고? 그럼 안 만지고 뭐 했어요? 안 만졌어요? 9시간 동안 뭐 했어? 얘기? 무슨 얘기? 이것저것. 나만큼 수다 떨어요? 어? 그래요? 어, 나만큼 말씀 안 해주구나. 교무실에 별 말씀 없으세요? 음, 그래요. 이것저것. 21일, 원래는 여러분들 개강날이 21일이었죠. 근데 밀렸죠. 이유 알아요? 이유는 못 들었었어요?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었어요. 학원 사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정. 백, 백신 기간이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내일 배움 카드가 좀 늦게 나왔다든지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냥 통합적으로 양쪽 반이 다 같은 상황이어서 같이 좀 미뤄지게 됐어요. 덕분에 제가 3일 휴가를 얻었었습니다. 어찌나 좋던지. 자, 어찌나 좋던지 수업이 없어요. 자, 좋아요. 자, 다시 들어가서 자, 요 일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요 펜툴이에요, 펜툴. 그리고 일러스트를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최대 고비가 바로 이 펜툴입니다. 사실은요, 펜툴이요, 여러분들 마음같이 잘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이유는 포토샵에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로 쭉쭉쭉쭉 그리면 그리는 대로 아까 브러쉬 툴처럼 이렇게 막 그려지죠. 근데 이 펜툴은 아까 여러분들 자동으로 생성해줬던 그 마커들 있죠. 걔네들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선택을 해줘서 변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자, 마지막 5번, 6번 카일까지 못 가도 상관없어요. 자, 이거를 오늘 핵심적으로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요 1, 2, 3번 레이어를 다 잠가 주시기 바래요. 잠가 주시고 1번 요 그룹만 요렇게 가보죠. 자, 되셨습니까? 자, 펜툴로 얘를 찍어볼 텐데, 자, 펜툴은요, 요 앞에 있는 기능이에요. 꾹 눌러보면은, 펜툴에서 보면은, 요렇게 네 가지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Add 앵커 포인트, 딜렉트 앵커 포인트, 그리고 앵커 포인트 툴 들어가 있는데, 요 세 가지 툴은요, 아주 재밌는, 좀 특수한 명령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펜툴 있죠? 제가 없으면 이 나 세 가지 툴은 구현이 되지는 않아요. 보통 다른 메뉴들은 다른 기능이 뭔가가 들어가 있으면 독자적으로 움직여지는데 요 세 가지 메뉴들은 펜툴에서 저 마커랑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마커가 생성되는 이 패스가 없으면 구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펜툴이라는 거는요, 바로 패스를 생성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자, 먼저 펜툴을 누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마우스 포인터가 펜총 모양으로 바뀌죠. 그죠? 자, 얘는요, 아까처럼 마커를 찍는데 잠깐 이렇게 봐봐. 여기, 일정 여기다 봅시다. 여기 찍고, 이쪽, 스냅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수평 자동으로 수평 딱 이동해 시켜주죠. 기능 많이 좋았어요. 찍고, 쭉 세 번째 점을 여기서 찍어봤어요. 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글자가 반 정도 가려졌죠? 그거 왜 그럴까? 그치, 정답이에요. 바로 얘가 면 컬러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금 요 마커는요, 펜툴이 그려지는 과정에서는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면을 계속 유지시켜 주려고 그러는 기능이 있어요. 되나요? 자, 얘는 그냥 일단 끝나갖고 다시 이해를 했으니까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펜틀 찍는 걸 연습하려고 그러는데 이때는
스트로크를 빨강색으로 주고 면은 넌 시켜 보겠습니다. 넌. 자, 넌 됐죠? 자, 그리고 굵기도 조금 굵게 해봅시다. 한 5포인트. 자, 그리고 펜 툴을 찍는 거는 정말 간단해요. 어떻게? 1번서부터 펜 툴 누르고 펜 확인해주고. 자,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펜 쪽 뒤에 있는 요 곱하기 표시예요. 별 모양. 있죠? 자, 요거는 뜻하는 거가 뭐냐면요. 새로운 펜 툴, 즉 패스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잖아요? 자, 얘를 1번에다 놓고 콱 클릭을 했어. 그리고 가만히 놔뒀어요. 클릭이라는 건 점을 한번 콱 찍었다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 곱하기 표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뭐가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표시가 생겼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콕 찍었을 때 바로 좌표를 하나 생성해 준 거예요. 그리고 펜트를 그대로 올려놓게 되면은 이 좌표를 다시 지울 수 있는 기능으로 된 겁니다. 괜찮습니까? 마커를 생성하고 마커를 지우고. 자, 다시 그럼 가보죠. 마커 1번에 생성해 줬어요. 그리고 이동해 봤더니 어떻게 돼?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 하나가 쫓아다니죠. 바늘에 실에 깬 것처럼. 응? 자, 여기 실이 쫓아옵니다. 자, 이제 2번 가서 2번에 꽉 눌러줘 봐봐.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개의 마커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1단계가 완성이 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새로운 3번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3번을 꽝, 4번을 꽝. 간단하죠? 꽝꽝꽝꽝 찍기만 하면 돼. 자, 이렇게 찍다가 문득 요거 아니면 지금 새로 찍은 애 얘가 다른 자리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동을 하고 싶어. 자, 우리는 그럼 이동할 때는 무슨 툴을 썼었죠? 다이렉트 셀렉트 툴이나 셀렉터 툴을 썼었죠. 그죠? 검정색 화살표나 흰색 화살표를 썼어. 얘는 뭐랑 더 어울릴까요? 다이렉트 셀렉트. 왜? 움직이려고 그러는 게 마커죠. 자, 어느 메뉴에서든 뭐를 누르면 뭐로 바뀐다 그랬어. 어떤 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셀렉트 툴로 바뀐다 그랬죠. 여기 펜 툴을 쓰는 도중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흰색 다이렉트 셀렉트로 바뀌었습니다. 아십니까? 이때 여러분들 지금 마커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 아까 내가 다른 마커점 움직여서도 지금 계속 작업 중인 게 다시 연장이 됐죠. 그죠?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자, 9번 찍고 다시 시작점까지 가봅시다. 갔더니요. 자, 봐봐. 시작점에 딱 도착했더니 여지껏 마커 펜툴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뒤쪽에 동그란 점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시작점까지 오니까 이렇게 동그란 점이 생겼어. 혹시 학교 다닐 때요. 여러분들 국어는 다 배웠죠? 문장을 다 쓰고 찍는 게 뭐예요? 마침표. 다른 이름으로 배우신 분들. 혹시 마침표 말고 나는 다른 이름으로 배웠다. 없어? 있었어. 있어. 어. 병호 씨가 알겠어. 온점. 들어본 적 있어요? 온점으로 배운 사람. 없어? 이거 도대체 언제, 왜 이렇게 된 거야? 나 마침표를 알고 있다가 우리 애가 온점이래. 아까 와이프가 온점이래. 온점이 뭐냐고 물었더니 마침표가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더니 어느 날 또 마침표래. 바뀌었다며. 그러니까 또 바뀐 지가 언젠데 그러고 막 무시당했었어. 괜찮아요? 자, 요렇게 온점, 응? 요 동그란 점 있는 걸로 꽉 눌러주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패스가 하나가 완성이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패스가 끝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봅시다. 혹시 내가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 선을 끊을 수가 있을까요? 어? 나는 패스를 저렇게 해서 마무리, 즉 닫힌 패스로 만들지 않고 열려있는 형태로 만들어주고 싶어. 가능할까? 어떻게? 오, 훌륭해. 정답. 자,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확정이 아니라 요렇게 엔터나 ESC 키를 누르게 되면은 요걸로 확정이 되거나 요 진행하는 거를 취소해라 라는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열린 패스로 완성이 됩니다. 괜찮아요? 자, 이거를 다시 연결을 해주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줘? 다시 처음에 끊겨있던 이 절단면으로 가잖아요. 절단면 마커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곱하기 표시 말고 슬러시, 즉 나누기 표시가 나타납니다. 나타납니까? 요때 클릭을 해주고 다시 움직이면은 어떻게 돼요? 새롭게 연결을 마커를 연결해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온점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마이너스 나오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오고 나누기도 나오고 슬러시도 나왔어. 그러면은 더하기는 도대체 플러스는 어디서 쓰는 거냐? 얘는요 열려있건 닫혀있건 패스 위에서 반응해요. 즉 마커가 아닌 패스 위. 선 위로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펜툴이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점이 찍히죠? 새로운 마커를 생성시키고 이렇게 꺾어줄 수가 있는 거야. 괜찮아요? 자, 요렇게. 자, 요 마커들은, 요렇게 되는 그 패스들은요, 구간 요렇게 마커만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어요. 딜레트 키로. 해당 마커만. 좌표값을 딜레트 키로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삭제도 돼요. 요 마커를 삭제하게 되면 얘랑 같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선이 같이 지워지죠. 그죠? 나는 근데 요 선만 지우고 싶어. 요 선만. 어떻게 주면 돼? 요거는 다이렉트 셀렉트로 선만 이렇게 선택해줘요. 딜레트. 돼요? 직관적입니다. 마커까지 꼭 아니고 여기 마커가 있는 이 정보값만 나 지울 거야. 지웠어. 여기 있는 선도 지우고 여기 있는 선도 지웠습니다. 그죠, 제 거? 그죠? 그러면은 아까 이쪽에 있었던 요 마커는 삭제가 됐을까요? 쟤는 삭제가 안 됐어요. 정보값이 없을 틀릴 뿐이지 이렇게 하나 살아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런 게 어떻게 보면은 찌꺼기 파일이 찌꺼기 정보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요런 것들도 어떻게 레이어로 이렇게 잡아먹고 있습니다. 레이어를. 그래서 레이어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자리 많이 차지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1번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잠깐 해볼까? 해당 요 친구를 집어서 이름 모양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 이름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해봐봐. 2분. 응? 모양 좀 난이도 올릴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바꿔줘. 어떻게?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 3분? 찍기 3분. 자, 새로 찍으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안 찍혀요, 자꾸. 제 거 안 찍힙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 나 같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어? 그지?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수경 씨는 위에 선 툴이 없다고? 요거? 요거 알려줄게. 요거는 SNTR.
여기 SNTR 클래식이 아니어서 요 SNTR이었을 때. 응? 괜찮습니다. 요 SNTR 클래식 그리고 SNTR 클래식을 했는데도 툴이 없다. 그거는 바로 요 요거 컨트롤스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컨트롤스 얘가 안 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봅시다. 여기는 플러스 즉 펜툴로서 얘가 지금 안 찍히는 이유는 자 어저께 작업 프로세스 알려드렸을 때 제일 많이 까먹는 거 뭐? 됐죠? 대상 선택이 안 됐을 때 그래. 대상 선택을 하고 도구를 적용해야지 그 도구가 반응을 합니다. 그죠? 자 밑으로 내려주는 거 해달라 그랬어. 더하기 더하기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마커를 찝어주고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선택 툴로 그죠? 근데 이렇게 안 눌러주고 만약에 이 마커를 안 잡고 마커와 마커 내가 옮기려는 거 중간에 잡으면 어떻게 될까? 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위쪽 거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여기로 맞춰달라 해서 어떻게 돼? 쭉 이렇게 일자적으로 움직이는데 쓸데없는 마커가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그죠? 이건 어떻게? 그렇지 마이너스 폴로 이렇게 꽝꽝 눌러주면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어. 괜찮아요? 자 그리고 요 가운데 거랑 요 밑에 있는 거 다이렉트 셀렉트로 이렇게 중복해서 잡으면 또 뭘 할 수 있어? 온라인으로 일정하게 넣어라.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야. 괜찮아요? 중앙 센터 정렬 정확하게 됐습니다. 이거로 놓고 그냥 뭐 일정하게 어? 요 셀렉터 툴로 이거 눌러놓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것도. 아 근데 별로 하고 싶지 않네. 자 1번은 이제 해내주고 자 2번으로 가봅시다. 2번. 자 이제 드디어 곡선을 만드는 방법이 들어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곡선은 어떻게 하냐. 곡선은요 잘 들으세요. 먼저 루트가 여러 개가 있어. 어? 첫 번째 정식적인 거 방법. 일단은요 시작 1번에서 점을 하나를 마우스로 꾹 누르고 있어요. 여기서 시작하겠다. 그리고 내가 나가려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쭉 빼면은 파란색의 실로폰체 같은 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돼요? 자, 요 나타난 친구를 뭐라 그러냐면요. 바로 핸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핸들 들어봤죠? 핸들 어디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주로 여러분들이 아는 핸들은 어떤 핸들? 자동차 핸들. 하고는 얘가 좀 틀리게 생겼죠? 그죠? 뭐랑 비슷하게 생겨서 어떤 거의 핸들이랑? 자전거 핸들, 오토바이 핸들, 즉 짝대기 있는 짝대기형 스티키형 핸들하고 달 맞게 돼 있죠? 자, 이제 실 봐봐봐. 쭉 뺐더니 어떻게 돼요?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여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핸들을 뽑아주면 처음에 있는 핸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곡선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것도 2번 가서 클릭해주고 쭉 뽑아주면 이렇게 핸들이 생성이 돼요. 자, 이것도 움직이는 과정에서 요거 핸들 요 선에 안 맞죠? 그죠? 얘는 어떻게 해주냐? 바로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 툴로 요 핸들의 길이를 길게 짧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서 위치도 컨트롤 키로 바꿔주고 핸들의 크기도 이렇게 바꿔주면서 곡선을 맞춰줘요. 자, 그리고 다시 컨트롤 키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 핸들 그 선 펜툴 연결되는 대로 나오죠. 그죠? 같은 방식으로 3번에 클릭해 주고 컨트롤 키로 이동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4번 이런 식으로 곡선을 완성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핸들을 넣어주고 자, 마찬가지로 이 친구 이렇게 넣어주고 완성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엔터나 ESC 눌러서 끝내주면 돼요. 됐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 됐어요? 잘 돼요? 자, 핸들을 뽑고 만드는 거는 좀 진하게 연습을 하겠습니다. 요번 시간하고 다음 주 연습 시간 줄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을 알려줄게요. 두 번째 방법. 여러분들 봐봐. 오른쪽 걸로 한번 보죠. 자, 요거는요. 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요 곡선을 어떻게 만드냐 봐. 두 번째 방법. 직선으로 1, 2, 3, 4 얘 다 찍어줍니다. 완성이 됐죠? 그죠? 자, 그리고 요거 메뉴 중에서 add 앵커 포인트 툴 요게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키인데 바로 요 네 번째 앵커 포인트 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마우스 모양 자체가 요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죠? 얘는 요 어느 딴 데서는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해요. 어디서 작동하냐? 바로 요 마커에서만 작동을 해요. 클릭을 하고 쭉 당기면 어떻게 돼요? 핸들이 생성이 되죠. 요렇게 핸들을 뒤에 생성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즉 직선을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역시나 길이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줘야 돼. 자, 이렇게. 자, 해보죠. 자, 이렇게도 한번 변형시켜 보세요. 자, 됐어요? 자, 핸들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요 셀렉트 툴은요. 펜 툴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하고 선택 중에도 가능합니다. 바로 뭐를 누르면 되냐면요. 바로 보조 키 중에 Alt 키를 누르면 돼요. 내가 만들다가 실수로 여기 핸들 안 만들었네. 걱정 없어요. 어? 마커도 중간에 추가할 수도 있는데 뭐 핸들 같은 거 Alt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앵커 포인트 툴로 바뀌죠. 선택해 갖고 쭉 빼주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빼주고 너무 과다하게 뺐으면 어떻게 돼? 얘를 줄이면 된다 그랬죠. 근데 요 앵커 포인트 툴은 하나 더 막강한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핸들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면은 컨트롤 키로 빼게 되면은요, 좌우측, 즉 양쪽이 연결되어 있는 채로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죠? 그 중에서 한쪽의 길이만 길고 짧게 만들 수가 있는데 요 앵커 포인트 툴로 만약에 길이를 조절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삐끗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꺾어버릴 수도 있어요. 있잖아요. 보통 핸들은 이렇게 딱 해서 좌회전하려고 하면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핸들을 뚝 tir어 놔버린 거야. 어떻게 돼요? 자전거 운전은 틀렸어. 자, 이렇게 한번 꺾어놓은 거는 다시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는 구부러진 채로는 다시 복구는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앵커 포인트 툴로 팍 눌러주면은 직선으로 다시 리셋이 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뽑아줘야 돼. 처음 뽑을 때는 첫 번째는 핸들이 붙어 있는 채로 돼요. 한 번 넣고 두 번째 움직일 때부터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봅시다. 요거
요 앵커 포인트 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다가 이렇게 Alt 키 누르면 앵커 포인트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핸들을 안 뽑고도 이렇게 꺾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즉 핸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요 뭐야 패스 있죠. 패스 자체를 이렇게 구부려 버릴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잡아갖고. 괜찮아요? 자, 얘는 꺾여 있는 상태로 움직이게 돼요. 같은 쪽으로. 자, 이렇게. 됐습니까? 직선 코스를 놓고 Alt 눌러서 이렇게 구분을 따로따로 주는 방법도 있어요. 뭐가 편한지는 여러분들한테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응?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걸로 변형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방법이에요. 괜찮아요? 자, 구부러지는 것 갖고 한번 더 완성시켜줘 보세요. 자, 다 됐어요? 응? 여러분들 다 됐어?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급 팁 알려줄게. 고급 팁. 마지막 고급 팁. 자, 요것도 그냥 직선으로 찍어줍니다. 자, 곡선 만드는 고급 팁이 어떻게 보면 직선으로 찍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이렉트 셀렉트 눌러 요걸 다 선택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위에 옵션 창 봐봐 여기. 패스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기본 옵션 값이 나오죠. 그죠? 근데 얘를 하나만 선택해 보면 앵커 포인트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앵커 포인트 하나나 둘 상관없어. 즉 앵커 포인트만 선택했으면 에? 저는 4개 선택했어요. 어때? 앵커 포인트 옵션 창으로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봐. 컨버트라고 있습니다. 얘 점이요. 뭐랑 닮았어 지금? 내가 선택한 앵커 포인트랑 닮았죠. 그죠? 두 번째 거 뭐야? 곡선이에요. 곡선. 딱 눌렀더니 어떻게 됐어? 곡선으로 바뀌었죠. 즉 내가 선택한 앵커 포인트만 직선과 곡선으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이 옵션에서. 괜찮아요? 자, 여기 핸들이라고 있습니다. 핸들. 저 핸들은 도대체 뭐냐? 내가 요거 선택을 하나 했어. 하나만 선택을 했어. 뭐 2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 하나만 앵커 포인트 하나만 선택했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선택한 거를 기준으로 얘한테 연결돼 있는 것만 핸들이 보이죠? 그죠? 앞에 거를 눌러주면 되면 어떻게 돼? 얘는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 그 앵커 포인트의 모든 핸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요게 앵커 포인트 뒤쪽에 있는 거였을 때 뒤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선택한 앵커 포인트가 멀티로 돼 있으면은 핸들이 안 보입니다. 즉 이거는 앵커 포인트를 중복 선택을 할 때 옮기거나 다른 걸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핸들이 같이 잡히는 거를 방지해 준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핸들을 다 봐야 돼. 그럼 이때 이렇게 눌러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앵커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가 돼 있어요. 요거는 뭘까? 하나만 놓고 보죠. 얘는 앵커 포인트, 즉 마커를 유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선택한 마커만 없애버린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양쪽에 붙어 있던 걸로 서로 연결해 준 거야. 이거를 만약에 딜렉트 키로 없애면 어떻게 돼? 얘는 정보가 앞과 뒤가 같이 연결되는 정보가까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지웠기 때문에 끊어져 버렸죠. 그죠? 근데 요 마이너스 요거 펜툴의 마이너스랑 똑같아 이거. 얘를 꽉 눌러주게 되면은 자 지웠던 마커하고 연결돼 있던 정보값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요. 괜찮아요? 자, 요렇게 곡선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왜 자꾸 안 돼요? 얘가 그 얘기는 아까처럼 패스였기 때문에 안 돼, 패스. 마커를, 앵커 포인트를 다 선택하면, 앵커 포인트, 즉 마커를 다 선택하면은요, 얘가 패스 옵션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만 해? 하나 정도, 최소 하나는 빼고, 앵커 포인트 선택해주면 어떻게 돼요? 앵커 포인트 옵션이 선택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때 곡선으로 띵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러고 핸들 벗어난 거 다 보고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거 원하는 대로. 괜찮아요? 자, 요 라인 패스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은 핸들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곡선 꺾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곡선 됐습니까? 자, 요게 아주 네 번째 기능이에요. 자, 다 해보세요. 됐어요? 자, 좀 빨리 가야 되겠네. 자, 그러면 툴 중에서 자, 툴 중에서 여기 여섯 번째 컨버터 툴이라고 또 있죠. 요거는요. 사실은 원래는 제가 좀 여유가 있는 방 같은 경우에는 좀 봉인해 줘요. 봉인해. 이유는 펜 툴에 좀 더 익숙해지고 가라고. 근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알려줄게. 잘하니까. 믿는다 믿어라 변치 말자. 그 누가 말했던가. 자, 요거는 뭐냐면은요. 자, 펜 툴인데 어때요? 곡선이 이렇게 붙어 있죠. 얘는 곡선 전용 펜 툴이에요. 1번 찍고 핸들이 안 나타나. 그죠? 핸들 뽑으려고 클릭하고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 마커의 좌표값이 직접적으로 움직이죠? 그죠? 응? 자, 두 번째 짐을 딱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선으로 찍혔어요? 어?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3번 갈 때부터 재밌는 일이 벌어져.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곡선이 연장이 되죠? 3번 찍고, 4번 찍고, 5번 찍고, 6번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핸들 완성이 됐죠? 역시나 이 친구도 핸들은 조절해줘야 됩니다. 그 점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동이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곡선 핸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거를 선택을 하는지는 본인이 편한 거를 따지는 게 좋아요. 자, 문제 제일 좋은 거는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요, 뭐가 제일 빨랐냐면은 그냥 핸들을 직접 뽑으면서 각도를 하나씩 맞추고 간 게 가장 효율적이었었어요. 얘가 제일 빨라. 그리고 제일 효율적이에요. 복잡한 거서 저거 언제 못 해먹을 것 같아요. 의외로 금방 합니다. 의외로 금방. 자, 이렇게. 응? 금방 해요. 자, 왜 아까처럼 짝짝짝짝 찍어놓고 곡선 바꾸고 핸들 조절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일을 두 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더 느려졌어요. 괜찮아요? 자, 좋아요. 마지막 시간 들어가기 전에 자, 세 번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 얘는 되게 간단하죠. 핸들 뽑아갖고 하는 연습이에요. 자, 근데 봅시다. 펜툴 스타트 끄고 자, 핸들 내가 갈라 그러는 방향으로 쭉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앞에 거, 뒤에 건 짧죠? 뒤에 거보다 짧잖아요. 그죠? 그래도 앞에 거에 맞춰줘. 왜? 내가 갈라는 방향이고 얘는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잖아요. 그냥 줬어요. 자, 2번 찍고 얘는 어떻게 돼? 쭉 뽑아줬습니다. 됐습니까? 그 곡선이 맞춰졌죠? 자, 근데 핸들 이거 꺾어줘야 돼. 어떻게 꺾으면 돼요? Alt키 누르고 그냥 꺾어주면 돼. 그죠? 그러면은 꺾어진 걸로 내가 갈 수 있다 되는 거야. 자, 3번으로 이렇게 가서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얘는 직선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줘야 돼요? 바로 이 핸들을 점에다가 이렇게 반납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직선으로 가. 4번으로 갔습니다. 4번 꽉 찍어줬어요. 요거는 제가 빨리 하는 이유는 지우고 여러분들 다시 해보라는 의미예요. 자, Alt키를 눌러서 핸들 뽑아야 되는데 자, 봐봐봐. Alt키를 누르고 뺐더니 어떻게 돼요? 곡선이 양쪽으로 두 개가 다 나오죠, 지금. 어? 그렇지? 자, 근데 틀린 모양이 나타났어. Alt키 누르기 전에 점이 위에 올렸더니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요번에는 펜촉 뒤에 뭘로 표시돼 있어? 앵커 포인트에 있는 요 A자 뒤로 갈 수 있죠. 그죠? 얘는 직선에서 새로운 거를 곡선으로 연결할 때는 한쪽 핸들만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 틀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곡선 갔더니 5번 이렇게 생성이 됐고 자, 이 친구 똑같이 여기서 펜툴 요거 Alt 눌러서 꺾어도 되는데 나 Alt 누르기 싫다. 그러면은 마커로 다시 가면 어때요? 아까 앵커 포인트 툴 꺾여 있는 핸들로 바뀌어졌죠. 여기서 다시 핸들 이렇게 뽑아줘도 돼. 자, 이렇게. 아이고, 근데 이렇게 Alt키 눌러주고 뽑아지. 반대쪽이 반응을 안 했죠. 자, 이렇게 집어넣고 온점 있는 데 와서 시작점을 이렇게 맞춰주면 처음 거보다 길어져도 처음 게 값이 있기 때문에 뒤에 것만 완성이 돼서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괜찮아요? 자, 펜툴은 중요한 거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뭘 좀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미란치 핸들과 핸들 사이에 내가 찍었던 점을 Alt로 클릭해서 한쪽을 아예 지우고 이어서 뭐 핸들은 이어서 하건 곡선하건 원하는 대로 변형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나머지 시간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역순으로 한번 쭉 다 연습해 보세요. 응? 시간 충분히 줄이고 연습해 보시면 돼. 나 목 실라 그래 지금.